국방안보와 함께하는 송영선입니다. 7월 27일 대한민국에서와 그리고 북쪽에서는 각각 다른 광경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7월 27일을 전성일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일, 이긴 날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핵무기를 제외하고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중국이 미국을 이긴 날이고 6.25 전쟁에서 이겨준 날이라고 주장해서 전성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성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UN 70주년, 정전 70주년을 맞는 정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중지시킨 ceasefire, 정확한 거죠. 70주년. 북쪽에서는 27일 전성일 기념 하루 전에 러시아 국방장관과 그리고 중국의 리흥중 전인대 부위원장이 각각 친서를 들고 김정은을 찾아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지금 김정은을 찾아와서 김정은이 보여주는 무기 전시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국방장관이라는 인간이 북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거 국가 모독죄 아니에요? 러시아가 세계 제일 강한 군대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지만 러시아 국방장관이면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 더 정확하게 솔직하다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 그 다음이 러시아가 두 번째로 강한 군대라 해야 되는데 북한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똥줄 탑니다. 지금 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북한한테 포탄 사가려고 온 거예요. 포탄 사가려고. 야, 우리 무기 다 떨어졌다. 뭐 있으면 빨리 팔아라. 지원하든지 공짜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 줄 테니까. 무기 달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UN 대북제재에서 러시아도 같이 대북제재에 찬성해놔놓고 지금 무기를 팔아? 무기를 사가기 위한 이런 긴급한 게 아니면은 국방장관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지 않고 북한의 전성일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김정은을 세계 최고 강한 군대의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줘. 얼빠진 거예요. 이거 보면 푸틴이 지금 김이 다 빠진 거예요. 푸틴이 전의를 상실한 거나 다름없어. 이미 정신적으로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부위원장은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끝까지 북한하고 함께 갈 것이다.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 뭐가 잘 될 것인지. 열받을 대로 열받았지, 중국하고 러시아가. 왜? 얼마 전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31개국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중국과 맞서겠다는, 집단적으로 중국과 맞서겠다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 나라의 수장들이 다 모여. 한 50개국이 모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를 가릴 필요 없다. 나토가 대서양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는 하나다 라고 똘똘 뭉친다는 얘기는 태평양의 핵심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뭡니까? 미중 패권 전쟁 아니에요? 근데 그 태평양까지를 나토가 관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저거 둘만 합치면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과 나토가 손을 잡고 나토 회원 국가들의 안보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안보까지 걱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앉았어요. 속이 얼마나 썰이겠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잘것없는 북한의 지도자가
무기 전시회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와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북한이군요 하고 온갖 아첨을 다 떠는 러시아 국방장관,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친서를, 물론 친서 내용에 죽을 때 함께 같이 하겠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북한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약속해진 그 친서를 전달하는 부의장, 전인대 부의장 같으면은 우리로 치면 국회 부의장 수준이겠죠. 그 참석하고 그 다음 날인 27일 전성절 기념 공연에 나란히,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는 옛 수영 비행장, 지금은 해운대 영화의 전당으로 바뀐 이곳에서 유엔군 참전 22개국 대표들과 직접 참전한 사람 혹은 그의 후손들 2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황리에 70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전달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주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국경을 공유해서 만들어진 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 안보, 자유 이런 것을 포함한 신념과 가치를 공유한 데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신념과 가치를 공유한 것은 국경을 넘습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지리를 넘습니다. 얼마나 탄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국가들 간의 단결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에서는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엔군 위령탑을 1978년에 이걸 건립을 해놔놓고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참배한 적이 없답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국방위원을 했으면서도 저도 가서 참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령탑에 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바로 되고 있어요. 뭐 여의도에서 찢고 뽑고 싸우는 건 별개의 문제로 두고 그 정신 나간 인간들 정말. 행정부의 수장뿐만 아니라 나라를 끌고 가는 최고의 수장이 시대를 초월하고 지리를 초월한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실천적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본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유엔군 위령탑에 가서 참배를 하고 70이라는 특별한 숫자 때문만이 아니라 이 70주년을 잊지 않고 정말 유엔군들에 대한 예우를, 유엔군으로서 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각국의 병사들을, 그리고 많은 인명들을 위로하면서 참배한 것은 너무나 뜻깊은 일입니다. 보십시오. 체제 싸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북쪽과 남쪽은. 우리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고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굶주리고 이름조차도 모르고 지도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오직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나로 싸웠다는 그 사람들이 지금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싸운 보람이 있다. 이 때문에 이름도 모른,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파병이 되어서 와서 나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싸웠다. 오늘의 이 결실을 보기에 이 정도 되면 세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체제 싸움에서 우리는 이긴 겁니다. 김정은이 뭐 ICBM 깔아놔 놓고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깔아놔놓고 무인 공격기 깔아놔놓고 이거 보시오. 이게 이렇게 훌륭하고 어쩌고 화성 18 화성 12형 무기의 힘은 위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인간의 가치입니다. 무기 하나 들고 오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세계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단결하려는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참전하지 않은 국가들까지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돼 간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이 수장이 같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바뀔 세계적인 회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와 안보가 이기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 전쟁을 준비하는 안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떠드는 평화가 아니라 더러운 평화가 힘든 전쟁보다 낫다라는, 추한 전쟁보다 낫다라는 그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이 그분이 누구예요? 분도 아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계속 도전하고 자기는 수없는 지금 혐의가 있지만 정말 미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저 같으면 그 정도 소신도 없으면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소신도 없으며 끝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도 대한민국 5천만을 통치해보겠다는 욕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국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북한의 김정은이 화성 18형,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ICBM 이거 들고 자랑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의 폭탄이나 무기의 위력이나. 그러나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자유, 안보, 평화로 이루어진 단결을 뚫지는 못할 겁니다. 다음 달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의 회담이 한반도의 안보에 획기적인 물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오면서 끌고 오는 이 반일 감정에서도 우리는 퀀텀 점프를 해서 미래로 향해 가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용하고, 이용이라는 게 꼭 상대방을 악용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점을 이용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핵무기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체제에서의 승리뿐만 아닙니다. 이념에서도 우리는 승리입니다. 경제에서도 승리입니다. 우리는 ICBM을 갖지 못했지만,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갖지 못했지만 그 이상의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굳건한 국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휘몰아치는 광풍 같은 이 괴담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좀 가져야 됩니다. 너무 팔랑귀를 가지고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리고, 국민의 위대한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이때까지 위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군으로 참전한 22개국 대표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에 참전한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저력을 우리는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태평양을 넘어 대서양과 하나 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한국의 발판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